됐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집합과 명제는 결국 명제에서는 화살표를 표현하죠. 포함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게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게.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의 배수는 6의 배수에 포함되겠죠. 그죠? 네. 아, 미안해요. 6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죠. 네.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고 이제 명확히 2의 약수가 6의 약수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표현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3 때까지 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이 조립제법이긴 합니다. 아, 조립제법이래. 조건제시법. 좋은 시작인데, 조건제시법. 네.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언어를 알려주는 거여서 국어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쓰는 것을 압축해서 그냥 수식으로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아, 집합의 정의, 뭐 원소의 정의 이런 걸로 시작하죠.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집합, 명제, 함수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언어, 특히 집합 명제가 그런 거거든요. 네. 명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제의 정의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집합도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명확한 것, 그러니까 내가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는 이렇게 네. 포함 기호는 원소로 포함된다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으로 포함된다는 기호 이런 게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옳고 그른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딱 저 기호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제가 집합을 하나 주고 거기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예 집합 1도 있고 공집합도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네. 1이 그리고 1을 원소 받는 집합이 혹은 공집합이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 받는 집합이 등등의 질문을 원소로 포함되어 있냐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냐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네, 이 정도 옳고 그름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예, 저기는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 선생님이 조언을 하자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냐면 이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원소는 명확하게 4개가 보이죠? 이 4개만 답입니다. 아무리 여기 모습이 장난이 쳐져 있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나? 뭐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집합의 원소는 대상이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그 4가지를 찾아봅시다. 1 되고요. 얘 원소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얘가 있네요. 얘는 넷 중에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소로 포함된다는 걸 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뻔하니까. 이제 집합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은 네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이 A에 포함됩니다. 저는 이게 약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수가 네, 그 어떤 수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수의 일부분이 약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 집합 포함된다는 거에서 이 집합 모습에 상관없이 항상 옳은 답이 되는 거 그게 이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기 때문입니다. 1이 모든 수의 약수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믿고 옳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판단했죠. 나머지를 봅시다.
나머지를 보시면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 표시가 없으면 그냥 그건 믿고 걸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 남았네요. 마침 집합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합 기호를 지웠을 때 원소가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집합 기호를 지웠을 때 원소가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원소니까 괜찮습니다. 공집합은 이 기호 파이가 원소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잠깐 여기서 그 기호에서 헷갈릴만한 것은 저 정도여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 있고, 조건제시법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냥 가장 잘 안 읽히니까 원소나열법 뻔하고요. 벤다이어그램은 더 직관적이죠. 조건제시법은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원소나열법으로 쫙 길어지는 거. 벤다이어그램은 너무 커지는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한집합일 경우라도.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가 아예 없는 공집합도 있죠. 공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집합 표현이죠. 부분집합에서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을 왜 쓰는지 저는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부분집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분인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분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은 부채꼴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채꼴이라는 것은 원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원은 부채꼴이다. 부채꼴일까? 이렇게 한다면 좀 아리까리하죠. 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엄연히 생각하면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진부분집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의 상등, 서로 같은 것. 이거는 그냥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실이죠. 우리가 뭐 확인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굳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B에 포함된다 여도 A, B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으로 부분집합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부분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늘 포함관계가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함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 함수가 되면 뭐 그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럼 보통 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호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함수의 역함수 관계는 이렇게 두 개가 둘 다 만족시켜야지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저는 이것과 되게 닮았다고 생각해요. 뭐 한쪽만 있어도 역함수가 될 수 있고 한쪽만 있어도 서로 같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는 둘 다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긴 문장 대신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포함하고 제외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거 쓸까? 이걸 재활용하지 뭐.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2의 4제곱계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네, 일이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각각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1은 포함하고 2는 제외하고 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느낌이어서 포함하든 제외하든 포함해도 빼고 제외해도 빼고 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의미는 다를지라도 네. 그런 것만 좀 이해했으면 좋고 이건 약수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360 같은 경우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2를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고 약수에 2가 세 번 포함될 수도 있죠. 3은 한 번에서 두 번까지 포함될 수 있고 5는 한 번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 x 이렇게 치는 대신에 1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사용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을 더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짝수가 아닌 약수를 구하겠어. 짝수를 제외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짝수만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짝수의 경우의 수는 3, 3,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응용되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자, 경우의 수 얘기인 거죠. 경우의 수 얘기.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얼추 얘기를 지금 부분집합 개수까지 얘기 다 했고요. 여기에서 부분집합 개수에서 저는 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부분집합 개수 문제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과 2를 포함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이런 것을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문장 대신에. 그리고 이제 이것의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이건 방금 푼 이거하고 똑같을 테고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한번 읽어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어쨌든 결국에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거냐? 1이나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알겠습니까? 1하고 2하고 교집합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그러니까 1이나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분차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그렇죠. 적어도란 말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이 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1, 1을 제외한 이거 2의 4 빼기 2제곱을 빼주면 답이 나옵니다. 네, 뭐 1을 포함한 거, 2를 포함한 거, 1을 포함한 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나오겠지만 네. 자, 그럼 부분집합의 얘기는 대충 된 것 같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합의 정의. 두 번째 파트 부분집합. 세 번째 파트 집합의 연산. 네 번째 파트 원소의 개수. 그래서 집합은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한다면 네 가지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합의 정의, 그 다음에 부분집합, 그리고 연산, 그리고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명확하게 공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부분집합과 원소의 개수입니다. 네. 이건 공식이다 보니까 그 공식이 좀 익숙해지는 순간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일단 물론 당연히 그거 가지고 이제 응용돼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집합의 연산 부분입니다. 집합의 연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멈춰서 구분 지은 이유입니다. 지금 부분 집합까지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전에 이것도 먼저 해서 끝내버릴게요.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A 원소의 개수와 B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죠. 네, 이겁니다. 자, 이제 저기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가끔은 교집합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네. 기본이지만 굉장히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서로소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교집합이 공집합밖에 없는 거. 네, 그게 서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교집합 공식도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 교집합 공식은 뭘까요? 그냥 저기서 바로 만들면 돼, 얘들아. 무한히 얘들아, 나 안 말리고, 아이, 진짜. 교집합을 빼야죠 하고 차집합을 써놓고 있는데. 네. A 네. N 네. NA ND 빼기 N 집합 A. 맞아요. 그냥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좀 시켜보세요. 집합의 대부분의 공식, 원리 그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늘 좋아요. 집합 문제에서 소수의 다음을 정의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서 증명하셔도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원소와 여기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각각 더한 다음에 전체를 빼면 교집합만 한 번 남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교집합을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수를 늘려서 질문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또 잘 알다시피 한 개짜리 집합을 다 더하고
두 개짜리 교집합은 다 빼고 세 개짜리는 한 번 더하게 됩니다. 네,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왜 이걸 다 더하고 이걸 다 빼고 이걸 한번 다시 더하면 되는 건지 설명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한 걸만 더 나가서 4개짜리 를 짐작할 수 있으면 이걸 아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원래 곱셈공식도 마찬가지로 2차, 3차 곱셈공식을 배운 다음에 4차, 5차를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5개, 6개짜리 n개짜리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1개짜리 다 더하겠죠. 그 다음에 2개짜리를 다 뺄 겁니다. 그리고 3개짜리는 더할 겁니다. 그리고 4개짜리를 마지막으로 빼겠죠. 네, 이 단순한 원리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걸 포함 배제 원리 한자 쓰기가 있어 보이죠? 더하고 빼고 법칙 그런 식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냥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응용된 문제만 우리 좀 다루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2개짜리 문제는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3개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요소가 8개 있거든요. 하나, 7개. 그 중에서 7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좀 어렵게 하려면은 6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했을 때도 이제 구할 수 있게 감춰진 조건 같은 게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B와 C가 서로 소라면 B와 C가 서로 소라면 B 교집합 C하고 A, B, C 교집합한 거 이 2개가 다 공집합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연산 법칙 나왔어요.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놀라운 사실 알려주죠. 합집합이 연산입니다.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계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합에서는 합집합이 연산입니다. 교집합도 연산입니다. 차집합도 연산이고요. 여집합도 연산입니다. 이렇게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법칙이 있죠. 연산에 사용하는 법칙. 연산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사용하는 법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되물어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용어로 표시하지 않지만 흡수법칙이라는 또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고 교환 결합을 모를 리는 없고 교환 결합은 뭐 합집합, 교집합의 경우는 성립하고
네, 차집합을 성립하지 않을 테고 교합 바꾸는 것은 결합 법칙은 뭐 역시 합작 교집합에서 성립하게 될 테고요. 네, 얘는 좀 곤란하겠죠. 차집합은 그냥 빼기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분배 법칙은 네, A 교집합 B 합집합 C 네 하는 거고 저는 되게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 하는 것과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A, B, A, C를 교집합으로 연결하고 합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론 집합은 합집합, 교집합일 때도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더하기, 곱하기를 가지고 분배법칙을 쓰진 않지만 네, 집합은 이것도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잘 알 테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거꾸로도 분배법칙이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묶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분배법칙이니까. 전 지금 계속 설명을 기본적인 건 쿨하게 막 넘어가면서 네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바로 분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뭐 나눠서 하진 않잖아요. A하고 C, B하고 C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냥 바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교합결합은 너무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은 여기에서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뭐랄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A 차지와 B는 A에서 B를 뺐다는 것은 A이고 B가 아닌 것. A이고 B가 아닌 것입니다. A인데 B는 아닌 것. 그리고 A에서 사실 B를 다 뺀 게 아니고 이 교집합만 뺀 거죠. 게다가 A, B 합집합에서 B를 통째로 뺀 것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같은 표현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원소의 개수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거 원소의 개수 확인했죠? 이거 원소의 개수는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는 A 원소의 개수에서 B 원소의 개수 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B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 싶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물론 얘는 그냥 같은 의미니까 사용하셔도 되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에서 건든 건 저 차집합입니다. 네, 그냥 가장 놓칠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거 명제에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명제가 A면 B다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차집합 비금치 부분이 반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짓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A가 전부 다 B가 돼야지 참인데 A인데 B가 아닌 것들 그게 거짓이 되는 것일 거거든. 그죠? 네. 그런 식의 의미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모르간을 설명하려다가 갑자기 일로 왔는데 그 이유는 네. 이걸 언급하려고 했죠. A, 여집합, 합집합, B 전부 다 바뀌는 그런 느낌인 것이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모습으로 질문이 나오면은 아 이건 차집합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마냥 외우지 말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집합의 반대 그림을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비금치 부분 빼고 나머지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때요? A 여집합하고 B를 합해놓은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 영상까지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저 흡수법칙 하나 나왔습니다. 흡수법칙은 뭐냐면 A 교집합 A 합집합 B. 네. 자 문제에 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풉니다. 분배 법칙이군. 자 그리고 A 교집합 A는 당연히 A지. 분배 법칙이군. A 합집합 A도 당연히 A지. 분배 법칙이군. 네. 예. 이런 삽질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흡수 법칙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뭘까요? 대답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얘 A죠 그냥. A하고 AB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그죠? 네. 그냥 이렇게 바로 결론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전개를 해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두 집합이 서로 포함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흡수법칙이 발생합니다. 자, 그게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A가 B에 포함될 때 A 합집합 B, A 교집합 B 뭐 이런 것들 해봅시다. A 합집합 B는 뭘까요? B겠죠? A 교집합 B는 뭘까요? A겠죠? 네,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으면은 합집합은 큰 쪽으로 교집합은 작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 얘기일 뿐이에요. 교집합이니까 작은 쪽으로 포함되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뭘까요? 네.
두 번째 것, B 세 번째 것, B 네 번째 것. 네, 둘 중에 하나로 나왔죠. 예, 둘 중에 하나로 흡수되듯이 생각이 되나 보지.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포함관계가 너무 명확한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포함관계를 유념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그럴 때로 여러분 꼭 네, 살필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럼 네, 뿌듯한데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무릇 집합을 배운 자들은 이것과 같은 표현을 한 10개쯤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거 쓰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지금 할 부분은 아마 여기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네, 7페이지 맨 아래 괄호 8번 7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괄호 8번 확인됩니까? 네. 자, 거기 있는 걸 할 거고 선생님이 거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표현하지 않고 보십시오. 네. 선생님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줄게요. 그냥 연산법칙 다 쓰면 됩니다. 연산법칙은 뭐가 있다고요? 아니, 연산법칙에 연산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네, 드물가는 법칙.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차집합까지 뭘까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꼭 드모르간처럼 다 바꿔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사용하자면 양쪽에 다 여집합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되게 다른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이 이거 써놓고 이런 A에 대해서 하면 B에 포함된 A에 대해서인가 보다 그냥 알 수 있는데 이런 A에 대해서 하면은 네, 좀 렉 걸리기 쉽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도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취하면 드모르간에 의해서 다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지 지금.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양쪽 다 여집합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그렇죠. 전체 집합. 이것도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강한 것 같아. 빼먹은 거 이제 한번 가보자. 놀랍게 빼먹은 게 있네? 이거 빼먹었네요. 그죠? 네. 차집합은 드모르간 같은 게 적용이 된다고 보기 힘든데 그래서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좀 큰일 나겠죠?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면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